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현장 본색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2시 10분부터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2달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고영태 씨가 오늘 법정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증언을 할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 고영태 씨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안에는 저희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어서요. 법정 실황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는데요. 고영태 씨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법정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지 저희가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이 법정 주변에, 법원 주변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이 입구부터 법원 안에 들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진을 치면서 고영태 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입구에도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영태 씨가 2달 동안 언론과의 접촉도 없었고,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디서 있었는지, 또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동안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는지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최순실 씨와 대면, 최 씨가 직접 고영태 씨를 신문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오전에 있었던 이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향해서 직접 신문하는 모습을 저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태 씨를 보게 된다면 직접 자신의 억울한 점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질문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최순실 씨가 자신이 직접 질문하게 될 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재판에 역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지난번 보셨죠? 특검 사무실에 출두할 때 최순실 씨가 외치는 모습, 고성을 지르는 모습 봤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질문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은 최순실 씨의 재판 과정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제보자였죠. 언론에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폭로하면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국이 시작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탄핵 전국까지 불러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100일 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든 우리 시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 반을 넘어섰는데요. 아마 2시 10분으로 오늘 공판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고영태 씨가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정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로 가는 통로가 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현장 본색 첫 번째 시간, 저희가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탄핵 정국 3월 13일 이내로 이정미 헌법재판소 대리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당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도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한 면, 그리고 자신이 뒤집어 썼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지연시키고 탄핵 정국을 본질 흐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영태 씨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아프리카 TV 등등 전 세계 전국에 걸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다들 현장에 나오셨나요? 네, 현장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혹시 계시나요? 예, 정말 계신지 궁금하고요. 못 나오셨더라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촛불 시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월 달은 약간 주춤한 것처럼 보였던, 탄핵 가결 이후에 약간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던 촛불 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안 나가면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촛불 집회가 100일을 넘어섰고요. 어제가 100일이었죠. 오늘 100하루째인데요.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핵 정국을 만들어냈듯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의 결과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우리나라 70년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저희 오마이TV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손 들고 계시네요. 예. 네, 권HS님 저요 하셨네요. 네, 또 손든 분이 많이 계시네요. 방송 봤어야 하는 분도 권영경님 반갑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서 참석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라는 분도 계셨고요. 네, 감기 걸렸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따뜻하게 광장으로 나오실 때는 정말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온도가 영상이라고 해도 손끝이 시려요. 그리고 밤까지 있다 보면은 계속 밖에 있다 보면은 몸이 많이 굳거든요.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고영태 씨는 이곳 법원에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진진님 날씨 때문에 못 갔는데 죄송합니다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청소 노동자 팬이야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최순실 씨를 향해서 연병하네라고 외쳤던 이 분께서 지난 주말에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셨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세월호님께서도 손을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추우신데 누구 때문에 두루두루 고생입니다. 진짜 네, 시민분들을 많이 걱정해 주고 계십니다. 김 부장님도 저요 라고 손을 번쩍 들어주셨네요. 자, 방금 헌재 직원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9일이죠. 네, 9일에 고영태 씨의 헌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헌재 직원이 지금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태 씨가 헌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나와달라는 그런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에 전달 못했던 출석 요구서를 지금 헌재 직원이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경재 최순실 씨 변호인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물어봤는데요. 이 고영태 씨를 향해서 직접 신문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하게 될 때 어떤 내용으로 신문해라,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라, 아니면 이런 내용은 하지 말라, 이런 조언 했냐 했더니 그런 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오마이TV와 함께 하셨고요. 이제 고영태 씨가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2시 10분에 이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박수 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현장 본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영태 씨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고 왜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오늘은 왜 나오게 됐는지, 최순실 씨와 어떤 이권 사업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가 증인 증인 보호 요청을 했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증인 보호 요청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오전에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와 설전을 벌이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질문하고 신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고윤태 씨를 향해서도 최 씨가 이렇게 신문하면서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 씨와 고윤태 씨가 이렇게 마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재판 안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고윤태 씨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증언은 준비해 왔고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기자들이 이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통로로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마이 TV에서 이 길목을 지키면서 고윤태 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는 특검 정례 브리핑 그 현장에 생방송 생중계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저희 오마이 TV 현장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그 현장도 2시 반이 되면 브리핑 생중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이 과연 청와대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미 제출 형태로 특검이 원하는 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낼지 특검의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에서 보낸 공문, 그러니까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경내 압수수색을 허락해달라라는 협조 공문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은 뭐라고 입장 밝힐 게 없다라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내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아니면은 압수수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들만 콕콕 찍어서 받을지 이거는 오늘 아마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이 실패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주 후반쯤에 아마 9일에서 10일 정도가 될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특검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청와대 이 압수수색이 된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 특검으로서는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특히 2월 말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30일 연장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되지 않는 상황. 안으로 좀 들어갔나요?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들어갔나요? 저희가 한번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하얀색 차를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취재진들 라인에 맞춰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서세요? 어디에 차가 서요? 여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곧 고영태 씨가 도착하겠습니다. 차량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저 같이 찍으세요. 조성욱 기자. 고영태 씨, 그동안 지금 어디에 계셨었나요? 2달 동안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숨어 계셨던 건가요? 최순실 씨와 이권 다툼 때문에 틀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거 없나요? 고영태 씨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담양에서 촛불 집회에서 응원 편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헌데 왜 출석 안 하신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왜 연락 감정당했습니까? 왜 두절됐고 그동안 어디 계셨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고영태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2달 동안 왜 안 나왔었는지, 안 보였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왔어. 반대로.
제가 많은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법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혼잡하니까 밖에 나와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죠. 네, 순식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에서 고영태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 이 자리로 하얀색 승용차가 정차를 했고요. 이 법원 직원의 안내를 따라서 이쪽 통로로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계단을 따라 2층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2달 만에 지금 얼굴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에 있었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제가 얼굴을 한번 봤었고요. 이번엔 저도 2달 만에 얼굴을 봅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대답이 없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신변 위협을 느껴서 숨어 있었는지 그런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최순실 씨와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진 건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영태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촛불 집회에서 전남 담양에서 고영태 씨를 응원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 계단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시 10분 정도면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에 대한 그런 재판인데요. 최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좀 어떻게 보면은 얌전하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특검에 나올 때도 소리를 지르고 이 오늘 공판에서도 직접 신문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당당하게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영태 씨와 마주하는 이 현장, 이 공판,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오마이TV는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특히 이번 9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지금 많은 관심거리인데요. 그동안 고영태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재 직원이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영태 씨를 직접 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영태 씨가 9일 이 헌재 법정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영태 씨가 그동안 기자들 질문이나 이런데 좀 답변을 잘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굳은 표정으로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직원과 함께 안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오마이 TV가 특검 브리핑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특검에 정호성 비서관이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문고리 3인방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시고 분노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특히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묘연하고요. 지금 특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직접 보고서를 전달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증인인데 이 안봉근 전 비서관도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부르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경찰도 알지 못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행적, 대리인단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저희 법원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 법정에 있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두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체가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그동안 취재진이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이 없을 때는
고개를 들면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면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순실 씨의 입장, 그런 모습, 거기에서도 어떤 말이 나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서는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적어내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제일 잘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헌재에서 요구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세월호 7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인단과 같다.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세월호 7시간만 내도 되는데 뭐 딴 얘기, 나는 뭐 잘못이 없고 뭐 나는 이럴 줄 몰랐고 이런 억울한 면만 강조했고 정작 세월호 7시간 부분은 그동안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뭐 제가 댓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후의 발악, 마지막 발악, 뭐 이런 댓글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오던데요. 이제 3월 13일 전에 이 모든 게 끝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미루고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안 되게 만들려고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규제 TV에 나와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보수 집회 나온 사람들이 2배나 더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보다 많더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하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을 집행하러 특검이 간 건데 그거를 막아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걸 계속 거부하고 아직까지 오늘도 거부했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가지고는 참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헌법으로 통치되는 국가인지 참 다시 되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좀 나눠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장윤선 오마이TV 국장의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오후에는 박정호의 현장 분석, 저녁에는 오연우의 대선 열차입니다. 네, 대선 열차의 정원 몇 명인지 궁금하시죠? 네, 대선 열차의 정원은 무한대입니다. 네, 누구나 다 올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썰렁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출석 체크 한번 해보죠.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신지, 어디서 보고 계시고 그곳 날씨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소통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가 꺼졌었는데 이제 제 전화기가 꺼져가지고요. 좀 전화기 인공호흡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기 핸드폰에 이제 배터리가 이게 추우면은 막 그냥 꺼지더라고요. 배터리가 남아 있어도. 자, 인공호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오마이TV가 대선 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오후에 생생한 현장, 저녁에는 또 소통하는 방송으로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 오른쪽 하단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왼쪽 하단이겠죠? 네,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오마이TV에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오마이TV를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마이TV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정성을 보탠다, 응원을 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면 오마이TV를 응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시면 어쩌죠? 네, 떨립니다. 출석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고 계시고요. 김세롬님, 인천 사무실 반갑습니다. 김지수님, 스위스예요.
탁효선님 울산 추워요 하셨습니다. 마리칠리나님 여긴 방콕이에요 하셨습니다. 정말 방콕인 거 아니면 방에 콕 이렇게 계신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니콜라스 방님 호주입니다. 열정 한방 부천입니다. 꿍까님 까꿍님인가요? 예, 회사예요 하셨습니다. 미얀마입니다. 덥습니다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어셋으로 몰래 듣는 중 이태한님 반갑습니다. 아유 참 잘하고 계시네요. 예. 조심하십시오. 걸리지 않게. 자, 미국 북캘리 산타 클라라 비 와요라고 하셨네요. 대구요 추워요. 배정환님 반갑습니다. 전철 아닙니다. 전철 안. 전철에서 보고 계시네요. 정인자님 반갑습니다. 박성환님 직장 난방 안 돼서 춥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 역삼 날씨 좋음 김미양님 반갑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밤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시 양정동 사무실입니다. 권 HS님 반갑습니다. 네, 수지에서도 보고 계시고요. 마카오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루시아님 광주예요. 바람 쌩쌩 춥네요 하셨습니다. 펀 헌터스님 네, 미국이에요. 반갑습니다. 정경회님인가요? 푸켓 반갑습니다. 마이추님 인천이요 하셨습니다. 임효정님 일산입니다. 오마이뉴스 화이팅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아리 스타르타님 네, 서울 삼성동 회사에서 바빠도 듣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일하시면요 더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장미숙님 창원 진해 날씨 겁나게 춥지만 화창합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예요. 리라영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몰래 보고 있는데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반갑습니다. 유선대님 대구 날씨 좋아요 하셨습니다. 권규현님 경남 밀양 봄날입니다. 따뜻한가 봐요. 밀양은요. 부럽네요. 김수영님 평촌입니다. 오마이TV 화이팅 반갑습니다. 자, 남정우님 마산이요 반갑습니다. 미국 오레곤이에요. 비가 3일째 내리고 있어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치국님이 네, 수지 하셨고요. 네, 부천에서 부산에서 파니피님 어떻게 할 거고님이 마카오 여기 마카오 하셨습니다. LKS님 캐나다 밴쿠버 하셨네요. 미국 워싱턴에서도 포레버 형님 반갑습니다. 자, 안재찬님 특검을 연장해야 합니다. 네, 응원을 해주셨고요. 자, 김해예요. 예, 63님 반갑습니다. 서훈님인가요? 미국 달랐습니다. 더워요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본 나고야입니다. 추운데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전남 여수 AA8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인분들이 있는 뭐 카카오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를 공유해서 이런 방송 같이 보자, 친구야 같이 보자 이런 캠페인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산도 쌀쌀해요 남정훈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봤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도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곳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금영님 홍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우님 부산이요. 네, 사무실에 계시네요. 박정숙님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죠? 예, 방글라데시예요. 썰렁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게요. 다음부터 페북 먼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민님 창원 돼지국밥 화창한데 기온은 낮아요. 창원 오시면 돼지국밥 쏠게요 하셨네요. 창원 한번 가야겠습니다. 김은홍님 부산이에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마이TV와 이 현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명진님 청주예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아프리카 TV에서도 응원 멘트가 있나요? 혹시 있으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11분이에요. 이제 아마 공판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2시 30분에는 특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브리핑 오늘 아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할지 많이 지금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문을 다시 보내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 결과가 달려 있다고 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은 계속해서 거부의 뜻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내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지 아니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만 내놔라라고 할지 오늘 특검 브리핑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 후반에 대면 조사를 특검이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9일, 10일 이틀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면 조사의 기회는 아마 한 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대면 조사에서 정말 그동안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들, 혐의점들,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좀 예상이 돼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억울하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압수수색 자료 확보가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죠. 하지만 압수수색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 증거로, 정황으로,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야 될 텐데 특검이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100일이 넘고 있습니다. 2월에도 촛불 집회 나오는 시민들의 수가 많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저께 확인한 민심은 촛불 안 죽었다. 촛불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촛불이 변질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그 발언이 마치 촛불 초대장처럼 느끼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주장, 그런 지적, 비판의 목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봐라라고 외치듯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이렇게 세 방향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촛불 시민들의 힘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구슬님, 네,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김종열님은 거제도에서 응원합니다. 거제도, 와, 참 좋은 곳이죠. 김기덕님, 전북 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정님인가요? 예, 강화정님. 네, 저랑 패친이시죠. 예, 목포 바람 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재현님도 안녕하세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원입니다. 운전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변지희님인가요? 예, 수원 운전 중이라고 하시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2시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마이 TV 저희 기자들로부터 여기저기 지금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네, 저희가 이제 고영태 씨가 들어오는 장면을 재방송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소환자들, 지금 특검에 소환된 사람들의 모습도 저희가 좀 담아놨습니다. 고영태 씨가 어떤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요. 들어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보신 다음에 특검 현장으로, 그리고 특검 브리핑까지 이어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보면서요, 이따가 고영태 씨가 나올 상황도 저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상황 파악해 본 다음에 고영태 씨가 나올 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고영태 씨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의 박정호였습니다.